한 역사적 문서가 워싱턴의 국가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되면서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미국 정부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70년 동안 철저히 감춰졌으며 그 속에는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만한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이 연구 결과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과연 이 문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를 극도로 은폐하려 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역사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역사 연구와 교육에 힘써왔고 늘 미국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죠. 제 나라와 그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매일 사무실과 강의실을 오가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강점에 대해 확신하며 일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래된 문서와 기록에 대한 호기심이 늘 있었거든요. 조용한 복도를 따라 걸으며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문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역사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서니 묘하게도 설렘과 차분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와 낡은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고 오래된 문서 특유의 종이 냄새와 가구 광택제가 섞인 향기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그 조용한 분위기 덕분에 마치 과거로 직접 걸어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먼지가 쌓인 1947년 교육 보고서라는 파일을 펼쳐보다가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바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은 문해율을 높이고 학습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이다.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육과 문자 체계가 최고라고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이 문서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혹시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지 않은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한 번도 깊이 탐구해본 적 없는 언어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 확고하다고 믿었던 생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는 강한 필요를 느꼈죠. 바랜 잉크와 부서질 듯한 종이를 바라보며 문자의 역사를 직접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할까 고민했을 텐데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그럴수록 더 깊이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강렬하게 피어올랐어요. 마치 문서가 제게 더 많은 것을 알아보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 파일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문서보관소를 나서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흥분과 동시에 긴장도 되었죠. 제 신념을 뒤흔들지도 모를 진실을 발견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거든요. 한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단 하나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확신 속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 멀리 있는 한 나라와 그 신비로운 문자 체계가 만들어낼 변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다시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한국의 오랜 역사와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한글을 만들던 사람들이 보였어요. 작은 방 안에서 깊은 고민을 나누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백성을 위해 어떻게 하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떠올랐죠. 그 광경이 점점 또렷해질수록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한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점점 미국 교육에 대한 자부심은 한글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려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문서를 발견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탐구하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 속에 감춰진 진실을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마치 강하게 끌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여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창조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배우기 위한 여정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의 한 장을 펼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작은 커피숍에 들어섰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이 가득했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덕분에 실내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교육에 대한 제 관점을 뒤흔든 그 신비로운 문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낡은 문서와 머나먼 나라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떠올랐고
한글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꼭 더 알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커피숍 안에서는 한국 역사 분야에서 존경받는 학자인 이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의 연구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제는 직접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저는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한산한 거리가 펼쳐져 있었고 커피 머신이 내뿜는 부드러운 소리와 사람들의 잔잔한 대화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교수님을 마주하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오랜 시간 확신하며 지켜온 신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믿음에 직접 도전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교수님께 제가 발견한 문서를 보여드렸어요. 희미하게 바랜 문장, 즉 한글은 문해율을 높이고 학습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이다 라는 글을 설명하면서 제가 느낀 혼란과 궁금증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문서를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빛이 따뜻했고 제 발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듯했죠. 그분은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으며 백성을 위해 신중하고 지혜롭게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글자가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라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서 저는 마치 그 시대를 직접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작은 방에서 종이에 글자를 그리며 연구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의 걸작이었어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교수님은 한글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문맹률을 낮추고 많은 가정에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하셨죠. 저는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미국의 교육 방식이 최고라고 확신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 속에서도 충분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학습이란 단 하나의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라 각 문화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몇 명의 학생들이 커피숍으로 들어왔어요. 수학여행 중인 학생들이었는데 저희의 대화가 궁금했나 봐요. 그중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저는 우리말이 정말 좋아요. 읽는 게 쉽고 재미있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껏 너무 한 가지 시각에만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닐까,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커피숍 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조용하면서도 묘한 생동감이 감돌았죠. 학생들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교수님께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한글의 구조와 의문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들을수록 놀라웠어요. 하나하나가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문자였죠. 그 설명을 듣고 나니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체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만남이 제게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서 속 한 문장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저를 새로운 이해의 세계로 이끄는 문이었어요.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작은 커피숍에서 나눈 이 대화가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을 바꾸었어요. 배움과 문자 체계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그 각각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설 때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고 머릿속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그 언어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문서 한 장, 교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학생의 작은 한마디가 저의 가슴 속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어요. 진정한 배움이란 기존의 믿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모두 이 작은 커피숍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커피숍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가방을 꾸리고 여권을 확인한 뒤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드넓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나라를 상상하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저는 태블릿을 보며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글의 깊은 역사와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배웠어요. 오래된 궁궐, 활기찬 거리, 그리고 평온한 시골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대적이면서도
과거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진과 글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도시의 강렬한 에너지였어요. 공항은 분주했지만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가이드 지훈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줬어요. 그의 얼굴에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전통시장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공기를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첫 걸음이었죠. 첫 방문지는 세종대왕을 기리는 문화센터였어요. 전시관에는 한글 창제 과정이 담긴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필사본, 체험형 전시물, 그리고 세종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패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한 전시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글의 기본 글자 모양이 어떻게 한국어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하는 공간이었어요.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그 글자들을 처음 만든 사람들의 손길을 상상해봤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깊은 고민과 배려로 만들어진 체계였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밝은 교실 안에서 한국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쓰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교실은 활기차면서도 질서가 있었고 학생들은 집중해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교실을 부드럽게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작은 손으로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배우기 쉬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전통시장을 거닐었어요.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갓 조리된 음식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어로 나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정성스럽게 만든 공예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들과 노점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의 맛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에 역사가 스며 있고 현대적인 삶과 공동체의 따뜻한 정서가 함께 녹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어요. 방은 단순했지만 깔끔하고 편안했어요.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조용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일기에 기록했어요. 지훈 씨의 따뜻한 환영, 문화센터에서의 깊은 깨달음, 학교에서 본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시장에서 마주한 생생한 풍경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글로 남겼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생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제 오랜 믿음과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과정이었죠.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한글을 설계하는데 들인 창의성과 노력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음이 평온하면서도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으로 떠나온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배움과 만남, 그리고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늘 신기함으로 가득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심이 바빠지기 전 조용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명의 부드러운 빛이 건물과 공원을 따뜻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삶과 전통을 향한 깊은 존중이 깃들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아침 작은 동네 공원을 걷다가 전통 놀이를 하는 학생들 무리를 만났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이며 게임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며 이들의 일상이 궁금해졌어요. 그때 한 소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길 찾는 거 도와드릴까요? 밝고 진솔한 미소를 지으며 이름이 준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는 작은 순간들이 뜻밖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민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따뜻한 성격의 청년이었어요. 그녀는 복지관을 직접 안내해 주면서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수업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지는 여기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면서 배우는 거예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태도에 더욱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인연은 김 선생님이었어요. 은퇴하신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한글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선생님은 저를 작은 지역 박물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필기도구와 학자들이 사용했던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을 만든 분들은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짧고 간결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신념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고 과거가 제 마음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전통 다도를 체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가정집에서 다도식이 열렸어요. 방 한쪽에는 정갈한 그림과 손으로 만든 공예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여성이 다도를 진행했는데 차를 우리는 과정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잎을 가만히 덜어내고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따르고 부드럽게 젓는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예술 같았어요. 차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 존중, 그리고 온전한 집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의 삶 속에는 이런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마을 공동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가족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힘들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소박한 대화가 마음을 울렸어요. 삶이란 성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더 깊어지는 거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작은 마을 축제에 갔습니다. 거리는 형형색색의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고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전통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동작을 선보였고 오랜 세월을 담은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이곳 사람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리 속에 섞여 춤을 추었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공동체의 따뜻함을 몸소 경험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우정과 배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삶과 교육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배움이란 단순히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며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각 문화마다 저마다의 강점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헌신, 그리고 창의성을 보면서 제 기존의 사고방식이 한정적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제 삶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끝마다 일기에 그날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했어요. 그 페이지들 속에는 저의 변화하는 마음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열린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한 나라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배우고 돕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모든 친구들은 저에게 존중과 전통, 그리고 생각을 나누는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연을 맺고 뜻밖의 곳에서 지혜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상쾌했고 희망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이른 아침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작은 것들에 눈길을 두었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인도를 물들이고 가로수 잎사귀에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출근길과 등굣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깊은 정이 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변화란 빠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거라는 것도요. 그 후로 저는 한국어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해 시간을 보냈어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게 됐죠. 작은 교실에서 단출한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선생님은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한 예를 들어가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죠. 제 주변의 학생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었고 빠르게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욱 의욕이 생겼어요. 한 글자라도 정확히 읽고 쓸 수 있을 때마다 뿌듯했고 그만큼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 제 안에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언어를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그 역사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물관과 문화센터를 찾아다니며 오래된 유물과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했어요. 그곳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와 열정이 담긴 보물 창고 같았어요. 전시실을 걸으며 과거의 목소리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죠. 한 글자, 한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할수록 저는 점점 더 이 문화가 가진 힘을 느끼게 됐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비밀과 강점이 있고 한국 또한 그만의 특별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하지만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언어와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역 축제와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며 거리 곳곳을 채운 음악과 춤, 그리고 음식을 함께 즐겼어요. 형형색색의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한 동작으로 춤을 출 때 저는 마치 그들 속에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축제의 에너지는 강렬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책을 정리하고 서가를 예쁜 색과 그림들로 꾸몄어요. 한국 사람들과 나란히 일하면서 이들이 가진 따뜻함과 헌신이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 안에서 서로의 미소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어요. 지식을 나눈다는 건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걸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너무 좁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일 저녁 저는 일기에 하루 동안의 경험과 배운 것들을 기록했어요. 낯선 사람의 친절함, 전통 음식의 맛, 새로운 친구들에게서 얻은 영감까지 하루하루 기록할수록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실감했어요. 제 안의 변화는 행동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이제 저는 굳이 하나의 방식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말을 하기보다 듣는 시간이 늘었고 질문을 던지며 상대에게서 배우는 과정이 즐거워졌죠. 이전까지 가졌던 미국 교육에 대한 자부심은 점점 다양한 학습 방식과 문화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어 갔어요. 어느 저녁 강가를 따라 걷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죠.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바꾸었는지 깊이 실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열정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긍정적인 변화는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이 변화는 과거의 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의 일부로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걸음걸이 하나에도, 글을 쓰는 문장 하나에도,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순간마다 그 배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한국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처럼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겁니다. 한국에서 보낸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가슴 속에는 수많은 추억과 배운 것들이 가득했죠.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익숙해진 소리와 향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침 공기의 신선함,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하루하루 쌓아온 조용한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깨닫자 아쉬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맡기고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한 번 더 분주한 거리를 돌아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던 친구들, 활기찬 시장에서 마주했던 생생한 색과 향기가 다시 떠올랐죠. 저는 이 모든 기억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음은 차분했고 희망이 가득했어요. 비록 몸은 한국을 떠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과 그들이 나눠준 지혜,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떠올렸죠. 소박한 다정에서 다도를 배우며 한 동작 한 동작의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던 순간도 생각났어요.
축제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춤추고 노래하며 문화를 기뻐했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기억이 저를 성장시켰고 제 관점을 변화시켰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미국에 도착하자 가족과 친구들이 활짝 웃으며 반겨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살짝 놀란 기색도 보였어요. 이전의 저와는 어딘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던 거겠죠. 저는 더 이상 한 가지 방식만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모든 문화가 저마다의 강점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경험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졌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 한글의 창의적인 원리,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언어로 그 깊은 가르침을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강의에 녹여 넣었어요. 학생들에게 개방적인 태도의 중요성과 다양한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이야기했죠. 학생들은 귀 기울여 들었고 한국어와 한글의 역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들의 관심이 반가웠고 제 경험이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동료 교수들도 제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교육이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문화교류 행사도 기획했어요. 한국어를 연구하는 교수와 예술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행사에서는 한국 음식을 준비해 학생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했어요. 캠퍼스는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배우는 공간으로 변해갔어요. 학생들은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한글을 따라 쓰며 즐거워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제 한국 여행이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서도 여전히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이해에서 오는 힘에 대해 기록했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변화란 원래의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이제 제 삶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의 여정은 하나의 완전한 순환을 이루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제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성, 존중, 그리고 하나됨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